이런 말투는 정말 금물이야. 절대 안 돼. 난 내가 언제 뭘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봤어? 대부분의 경우에 안 하는 게 좋아. 이 정도로 말하지.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왜냐면 100이면 100 무시당하게 돼 있어. 스피치 강의를 벌써 삼촌이 한 2년째 하고 있어. 그러면서 수강생들에게 왜 말을 잘하고 싶은지를 삼촌이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물어봤어. 삼촌이 상당히 마음 아프게 들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말투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였어. 아, 이거는 삼촌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 왜 삼촌이 그게 마음이 아프게 생각했냐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말투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말투는 상당히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조카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게 너무 슬펐어.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말투, 그게 뭔지를 알려줄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말끝을 흐리는 버릇이야. 과장님, 저 이제 미팅 준비하지 않을까요? 누구누구 씨, 오늘 왜 늦은 겁니까? 아니요, 저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저 강북강변도로가 막혀서요. 그래, 지금 삼촌이 말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 조카들이 아마 느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좀 무시당하기 쉬워. 그리고 특히 사회생활에서라면 이런 말투는 정말 금물이야. 절대 안 돼. 난 내가 언제 뭘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봤어? 대부분의 경우에 안 하는 게 좋아. 이 정도로 말하지. 근데 이건 절대 안 돼. 왜냐면 100이면 100 무시당하게 돼 있어. 이런 말투는 정말 자신 없어 보인다고. 아니, 물론 그래, 내가 뭐 억울한 마음 알지.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보고 평가해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성적이지 않다? 그렇게까지 이성적인 사람들이 흔하지도 않아. 사회생활에서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투를 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역량이나 뭐 자신감이나 당당함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끝을 흐리는 습관, 이거는 날 무시하십시오 라는 말하고 비슷해. 미안해, 삼촌이 좀 세게 얘기했어. 두 번째 나쁜 걸 얘기해 줄게. 목소리를 지나치게 작게 하는 습관이야. 사실 이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목소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 보통의 우리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작은 사람을 만나면 얘는 뭐 잘못했나? 아니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소리가 작게 얘기해도 잘 들어주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되게 못된 말투를 하면서 네? 뭐라고? 뭐 다시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가 목소리가 많이 작은 편이라면 의식적으로 더 크게 말하는 걸 권하고 싶어. 연습을 해봐야 돼.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야. 너무 슬플 것 같지 않아?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삼촌이 한번 흉내 내볼게. 저 이번 일은 제가 처리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지시하신 일은 다 했으니까만. 그래, 보기에도 안 좋지? 힘들어 보이지? 난 지금 정말 조카들이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우리 조카들이 내가 이런 습관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개선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우선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말의 끝까지 정확하게 소리내서 말로 하는 연습을 해. 이때 생각은 뭐냐면 이 문장에 마침표까지 말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아. 이것만 정확하게 하잖아? 이 말끝만 흐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 떨어뜨려서 한다면 심지어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 지난번에 이 일은 제가 아니라 김 대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작게 말했지만 작게 말했다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끝까지 또박또박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해서 마침표까지 말을 하는 이 습관이 상대방들에게 은근히 위압감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꼭 해봐. 목소리 작은 사람들, 하지만 삼촌이 발성 연습 말할 때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품 연습이잖아. 하품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 왜 좋냐면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에 힘을 줘서 큰 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하는 건 솔직히 어려워. 그러면 성대에 무리가 가고 목이 쉴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건 권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주기보다는 몸통에 채운 이 공기, 이 공기를 좀 더 빠른 시간에 입으로 내뱉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내뱉을 때가 언제냐면 하품할 때야. 이렇게 하지 않아? 아, 나만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 확 내뱉는 구간이 생기잖아. 그 느낌으로 공기를 한 번에 입으로 밀어내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건 발성 연습이기도 한데 이 연습을 잘 활용하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연습이 되기도 해. 꾸준히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걸 연습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의 목소리의 고민은 사라질 거야. 조카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력이 있는데 자신 없는 말투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우야. 우리 조카들 정말 그런 경우 만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런 경우 당하지? 그럼 정말 서럽거든.